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퍼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이고요.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4시 39분이 돼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책을 읽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휴일이지만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휴일이지만 저는 오늘도 그 일을 나가야 하는 관계로, 아니 상관없네요. 어차피 일 나가는 거랑 상관없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성공했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저는 여러 가지 제 활동들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시간은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천천히 해서 그런지 지금 벌써 4시 40분,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가 더 지나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아침에 하는 그런 행동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읽어드릴 책 읽어드릴게요.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읽어드릴 거고요.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의 제목은 나에게 주는 여행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에게 주는 여행 선물. 고마워, 수고했어. 참 많이 했었구나. 이제 좀 쉬렴. 때때로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어야 한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지친 어깨를 위로하고 새로운 기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동행한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특별하다.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은 여행 선물의 또 다른 의미다.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한동안 유행했던 광고 문구처럼 이따금 환기가 필요하다. 굳게 닫힌 일상의 창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한다. 익숙한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기분 전환도 빨라지고 마음도 맑아진다. 발상도 전환돼서 어제까지 큰 문제였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뀐다. 마음을 바꾸고 기분을 전환하는데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영감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떠나야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도 여행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컸던 것 같다. 그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학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게임 제작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그 역시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는 인도로 갔다. 그곳에서 1년여를 방랑하며 얻은 경험들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잡스는 1977년 야심차게 애플을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생활은 젊은 시절의 이러한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는 세계인을 감동시킨 애플의 디자인 철학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으리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뒤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이번에는 돌연 이탈리아로 떠났다. 돌아온 뒤 이번에는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보란듯이 애플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의 화려한 복귀 뒤에는 이처럼 여행이라는 충전 코드가 늘 있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충전이 필요하다. 일상을 벗어나 한 걸음 더 멀리, 더 깊게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늘 머물던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떠나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진다. 물질의 풍요보다도 마음의 풍요로움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 잘 살게 해주는 길이다. 나도 더 낮추어야 할 때, 좀 더 내려놓아야 할 때,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 여행을 떠난다. 낮은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배움과 영감과 힘을 얻고 돌아온다. 그것이 여행이라는 스승이 주는 신비로운 힘이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 의식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해. 어서 길을 떠나. 그 소리에 거역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직 이제 예정입니다. 그 오늘이나 내일쯤 아니다. 토요일 정도에 이제 티켓팅을 할 건데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당일치기로 제주도 그 한라산을 올라갔다 올 계획이거든요. 그 한라산도 그 올라가는 이제 등산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백록담을 가는 코스는 좀 이제 이제 몸이 힘든 코스라서 뭐 하루 만에 당일치기로는 좀 다녀올 수는 있지만 좀 무리가 되겠지만 거기 말고 이제 영실이랑 어리목 코스, 사람들이 많은 코스들 중에 그 영실이랑 어리목 코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길도 좀 완만하고 그래서 그쪽 코스를 제가 다녀오지 못해서 그쪽으로 이제 당일치기로 갔다 올 계획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이제 더 저한테 이제 와닿고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여행이 주는 우리 삶의 그 활력?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 그러면은 어째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읽으면서 해보고, 읽고 나서 이제 잠깐 고민하면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삶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의 그 몸과 정신이 좀 편애를 받으면서 굳어진다고나 할까? 제가 생각한 건 이제 그렇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삶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몸과 정신, 그러니까 몸과 뇌가 편애를 받으면서 굳어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수영을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걷기, 그리고 조깅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수영을 하다 보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배우는 중이니까 그 자유형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 자유형을 매일매일 하면은 이제 몸에서 뭐 이제 허벅지 같은 데가 이제 단단해지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뭐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배워보겠다고 배영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자유형에서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단단해지면서 알이 배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배영을 하면은 아랫배 있는 쪽에 이제 근육이 생기고 허벅지도 다른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되고 평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접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평상시 자유형을 주로 하다가 다른 영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몸의 근육이 긴장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고 걷는 걸 하는데 그러다가 오늘은 좀 뛰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조깅을 하면 또 조깅을 할 때는 또 다른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 조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그 평상시에 다른 부분의 근육이 땡기고 아파오고 다음날 좀 힘이 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뇌와 정신과 몸이 그 편애를 받으면서 굳어져 간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나는 날마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뇌랑 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내 평상시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고루고루 내 몸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 음, 그제서야 나를 좀 골고루 사용을 한다. 뭐, 그렇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뭐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 그리고 도전적으로 내가 좀 변하고, 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의식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씩 이제 뭐 새로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고 솟구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뭐 그 익숙한 일상에서 뭐 거리를 두면 뭐 기분 전환도 빨라지고 마음도 맑아진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문제였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풍경의 도움을 얻으며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이게 뭐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러요러면서 보면은 제가 그 예전에 어디서지 그러니까 강원국의 글쓰기였나? 글감을 찾을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더라도 늘 다니는 길로 말고 늘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행동을 하면 글감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따라 해보니 실제로 내가 봤던 것들을 보다 다른 것들을 보면서 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니면 우리가 보통 뇌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니면서 이제 뭐 새로운 것이 인지가 되면서 좀 조심해야지, 무엇이 있나 이렇게 되는데, 늘 같은 길로만 다니게 되면 눈이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긴장을 좀 덜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막 빠딱빠딱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익숙한 길은 한 평상시에 보다 뭐 한 80% 정도만 사용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막 제 기능을 다 못하는데, 새로운 길을 가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뭐 눈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뭐 다리도 그렇고 활동을 할 수 있는 100%의 힘을 다 하다 보면 그제서야 새로운 영감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를 저도 몸으로 한번 느껴봤었어요. 그러는 의미에서 저도 뭐 등산을 할 때도 좀 색다른 길로 가보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걸으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또 뭐 새로운 글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 내용들이 책에서 쭉 나와져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기는 고도원님의 나도 더 낮추어야 할 때, 좀 더 내려놓아야 할 때,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여행을 떠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 한라산 걷기를 가면서 한번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딱히 제가 깔끔하게 정리는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지막이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요는 그거잖아요. 일상에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뇌, 이런 것들이 자꾸 일상의 쳇바퀴를 돌리다 보면 자꾸만 굳어져요. 생각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그러니까 좀 내가 무언가를 매일매일 전력 투구를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는 일생을 죽을 때까지 자기 뇌의 5%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나? 그러잖아요. 5%? 네,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제 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뇌의 잠재력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행,
인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런 활동들을 자꾸 해주어야 내가 좀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생산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그런 여행이나 아니면은 좀 그 색다른 시도를 통해서 내 몸을 좀 일깨우고 생각을 좀 일깨워서 좀 삶의 쳇바퀴에서 좀 벗어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